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가져가 봤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나온 거네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문 날까봐 말도 못해. 직장인 절반 회사 다니고 고립감 심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간쯤의 내용을 보면 직장인 56%가 회사 다니고 고립감이 더 심해졌대요. 그리고 고립감에 있다고 밝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동료한테는 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와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20대뿐 아니라 30대, 40대 이상 골고루 똑같이 나누고 있는 문제로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는 직장인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직장 생활 이후에 더 큰 고립감을 느끼는 직장인이 2명 중에 1명꼴이래요. 이 아시아경제에서 설문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 심각하죠? 네, 감정적으로 외로울 뿐 아니라 스스로 사회 심리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직장인이 10명 중에 8명에 달한다. 네, 이거는 거의 다, 직장인이 거의 다 그렇다는 소리죠.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기사가, 어디서 나왔냐 보자. 네,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이 됐었고, 봅시다. 20대 90명, 30대 154명, 40대가 50명. 근데 남녀 비율은 뭐 비슷비슷했고요. 반반 정도 됐고, 정규직이 77%, 정규직 외가 19%, 그 다음에 전문직 4% 이렇게 진행이 됐었네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직장에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이나 됐다. 이거는 직장인들이 힘들 때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직장 내 상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반 이상이 직장 동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라고 했대요. 그거는 같은 부서 동료이든 다른 부서의 동료이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 가운데에 큰 글씨,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직장 문제로 갑작스럽게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고립감을 느낀 강민혁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직장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소문이 나거나 이야기가 와전될 위험이 있어서 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생겨서 어딘가에 말하고 싶어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비칠 믿을 만한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 네, 여기서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동료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죠. 다시 말해서 직장 내에는 동료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배도 있고 또 상사 또는 그 위에 뭐 팀장이라든지 뭐 이런 리더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여기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후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선배 입장에서 후배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또 체면을 중시하고 이런 또 사회이다 보니까, 후배한테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사나 이런 팀장에게 말하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이유는 아마도 직장에서 낙심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그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상사한테 또는 팀장한테 가서 했을 때 여기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와전되거나 오히려 그 위로, 더 위로 내 이야기가 올라가서 혹시라도 뭐 어떤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우려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동료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동료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믿을 만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참. 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보시는 이 스크린의 맨 아래 하단에 보시더라도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나는 고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10명 중에 8명이면 그냥 다죠 뭐. 예, 다라는 소리고 직장인들은 다 그렇다는 소리인데요. 여기 하나의 일례가 하나 있네요. 같이 한번 보시면 서울 강남구에 1인 가구로 거주 중인 10년차 직장인 30대 송민기 씨는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어서 당근에 올라온 글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삼겹살 먹는 모임에 가본 적이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역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이분이 동네 사람들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겠죠.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들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모임이나 이런 것을 가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거나 그냥 넷플릭스로 드라마 본다. 이거는 그저 잠깐이라도 영화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잠깐이라도 내 시름을 좀 잊어보고 싶다. 네, 이런 정도 위안을 받고 싶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있을 때는 산책이나 등산을 한다고 말했는데 그나마 이분은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아예 사회하고 단절하고 본인 스스로가 고립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소위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는 훨씬 낫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 사견으로는 저는 이거는 직장 내에 일하는 방식, 즉 조직 문화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 뭐 혁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커 보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처음부터 뭔가를 아주 크게 꼭 시작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팀장님들 또 관리자분들 또 리더들이 나서서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세 개만 팀장들 그 다음에 관리자분들 그리고 리더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측은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어보신 일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측은지심을 좀 가지시고 측은지심이라 하면 결국에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관심,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호기심도 좀 가져주시고 케어해주는 마음. 제가 좀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그런 대사를 유명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케어해주잖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리더로서 또 관리자로서 우리 팀원들, 구성원들에게 케어해주잖아 이런 말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측은지심,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부하 직원, 또 아랫사람, 또는 뭐 심지어 쫄따구, 뭐 쫄개, 뭐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직원들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뭐 네가 나가면 다른 사람 구하면 되지 뭐 이런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보일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좀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요즘같이 그 취직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회사에도 굉장히 어렵게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욱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 같이 관리자요 리더가 되는 그런 분들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또 그럴 분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잘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죠. 그리고 신입사원이라도 뭐 관리자분들이나 여러분들 리더들이라도 그분들로부터 분명히 배울 게 또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동격의 여러분들하고 같은 동격의 파트너로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설문에도 나왔듯이 자기 속마음을 본인들이 어려울 때 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건데 풀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주기만 해도 이분들이 욕구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마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장 어렵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상사요, 리더요, 관리자분들일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상사이자 리더이신 여러분들, 관리자이신 분들이 열어주고 들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후배들한테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도 아마 똑같이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든지 또 이런 고립감을 통해서 그분들도 힘들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오히려 동료들은 그런 동병상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직장 다닐 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야 우리 나가서 소주 한잔 하자 해서 퇴근하고 소맥 한잔 하면서 오징어 시켜놓고 오징어에다가 씹고 싶은 사람 이름도 써가지고 빡빡 찢어가지고 씹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결국에는 관리자 그 다음에 리더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팀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팀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팀원들을 열심히 채찍질하고 무거운 것들을 끌고 저희까지 옮겨다 놓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팀원들이 그런 강제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찾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100% 투입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 팀원들과 같이 협업하고 그래서 팀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리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팀장들이나 또는 리더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잘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들어주실 때는 한 가지만 딱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소문이 날까봐 또 와전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네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해주시고 필요하면 아예 각서도 좀 써주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발설하지 않거나 다른 데 어디 공유되지 않는 것을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지만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알아주는 공감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이라는 것이 해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별로 해본 적이 없거나 또 배워본 적이 없거나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그저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오롯이 그 팀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고개만이라도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얼마든지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 약속을 지킬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오픈을 해주시면 제일 깝깝한 팀원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약속을 지켜주시면 그분이 또 2번, 3번 와서 이야기하기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또 옆에 사람한테도 야 너도 가서 팀장님하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2번째 사람도 여러분들께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3번째 사람, 4번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팀원들하고 다 같이 그렇게 의견도 들어주고 또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옆 팀에도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까지는 제 개인 의견이었었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직장에서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팀장 또는 관리자,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든지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에 올려드리는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